지난번에는 카프카의 변신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얘기일까요? 오늘은 인도의 소설 화이트 타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 현실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한번 이 소설을 선택해 봤어요. 대부분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살고 있다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은 없을 거야. 그렇죠. 다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벌이는 모든 경쟁이나 선택이 누군가가 설계해둔 이런 닭장 안에서 벌이는 몸부림이라면 만약에 어떻게 할까? 진짜 그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아무도 이제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또 여기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더 좋은 회사에 가고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면 우리는 진짜 자유로워지는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얘기할 화이트 타이거가 이런 성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는 게 어떤 건지, 그 구조적인 문제가 뭔지, 닭장을 벗어나기는 또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런 걸 얘기하는 소설이야. 끝까지 들으면 왜 그게 어려운지를 알 수 있어. 좋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아라빈드 아디가, 인도의 이 상류층 이름이 어렵네요. 인도 사람들은 어쨌든 이 상류층이라 고등학교를 호주에서 나와.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지. 명문대학교 나왔네요. 명문이지. 졸업 후에는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방식을 알게 된 것 같아. 그리고 다시 3년간 타임즈의 남아시아 특파원으로 활동을 해. 그러면서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인도의 그 비약적인 경제 성장 이면에 가려진 부패, 슬럼과 세습되는 가난, 벗어날 수 없는 신분 구조,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지. 이 사람은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데 아마 이 사람이 워낙 상류층에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 인도 사회의 그런 비참한 현실은 아마 몰랐을 수도 있어. 근데 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안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인도의 가난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래서 이거를 소설로 쓰기로 마음을 먹은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엘리트 기자의 커리어직을 다 내던지고 무직으로 전업 작가에 도전을 한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이 안정적인 수입을 받으면서 기자 생활도 하면서 작품 활동하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아예 기자직을 내던졌어. 퇴사를 했단 말이죠. 퇴사를 해버린 거지. 오. 그 혼자서 독방에서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생활고도 겪으면서 하층민이 겪는 이런 생존의 불안. 원래 돈이 좀 많았던 거 아닐까요? 돈은 좀 있었지. 이 사람 인터뷰를 보면 그때 혼자서 소설을 쓰면서 너무 이 고독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쨌든 그 사람은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해서 인도 시스템에 대한 분노를 소설에 담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소설을 출판한 지 1년 후에 바로 맨 부커상을 수상하게 된 거지. 첫 작품인데. 첫 작품인데 3대 문학상으로 알려져 있는 맨 부커상을. 이건 뭐 거의 기적이야, 이거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렸고 넷플릭스에서도 영화가 됐어. 이거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재밌어. I knew then this was the master for me. 그래서 나는 이 작가의 집필 태도가 아주 마음에 들어. 진짜 모든 걸 다 던지고 배수의 진을 딱 치고. 그렇네요. 좋은 작품은 꼭 이런 서사가 있더라고. 이 소설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알아봐야 될 게 있어. 인도의 카스트 제도. 그렇죠. 이 카스트 제도는 약 3000년 전에 아리아인이 인도 원주민을 점령하면서 만들어. 되게 세습적인 신분 제도지.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달리트 이렇게 5개의 계층으로 구분돼 있어. 이게 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금지돼 있는데 1950년부터 금지했는데 아직도 인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진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사회 제도인 거지. 관습법 같은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발람이라는 이 청년이 주인공인데 이제 수드라 계층으로 하층민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신분 상승을 하는지가 이 소설의 이제 주요 내용이야. 그러니까 소설이 되게 쉽게 쓰여져. 되게 하층민들 대화나 뭐 하층민들이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거를 되게 쉽게 써놓고 있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는 이 소설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발람의 이름이 변해. 이 사람이 나중에 기업가로 성공할 때까지 발람의 이름이 3번, 그 다음에 별명도 하나 이렇게 생기는데 그 이름만 봐도 이 소설의 내용도 파악하고 이 사람의 인생도 알아. 그래서 오늘은 주인공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소설을 해석해 보는 걸로 그렇게 시작하자고. 발람의 원래 이름은 무나할와이였어. 무나라는 말은 이제 꼬마, 아기란 뜻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꼬마야 뭐 이 정도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름이 없다고 봐야 돼. 하층민들은 원래 이름을 그렇게 해줘. 약간 개똥화 같은 그런 그렇지. 느낌이에요. 거의 뭐 이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니까. 그 다음에 할와이가 성인데 할와이는 인도에서 사탕이나 과자를 만드는 신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노동 신분도 아니고 기술직도 아니고 이 중간에 있는데 아버지가 인력거꾼이었어. 육체 노동을 하니까 완전히 하층민으로 전락한 집안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되게 가난할 거 아니야. 가문도 몰락하고 이랬으니까. 문화를 학교에 보내는 걸 집안이 다 반대해. 이 어린애라도 일을 시켜야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시킨 거지. 그리고 문화도 아니 도마뱀이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가겠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마뱀을 죽여 막 죽이면서 내 평생 노새나 다름없는 취급을 당했어. 내 아들놈 딱 하나만이라도 인간답게 사는 것.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 아우 나는 이 장면이 진짜 인상 깊었어. 왜냐면 이게 단순한 부성애를 넘어서 못 배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어떤 소망 같은 거야. 아주 처절한 소망.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도 그렇지.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는 것하고 두려움이 세습되면 가난과 신분도 세습된다는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지. 아버지는. 이 부분이 소설 결말을 암시하는 내용이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결국 이제 문화는 학교를 가지. 학교를 가서 선생이 문화 이름을 듣더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이 문화의 이름을 새로 지어줘. 발람이라고. 선생이 이름이 크리슈나거든. 근데 인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신이 크리슈나야. 그리고 그 크리슈나를 보호하는 게 발람이야. 발람도 화신이긴 한데 신의 이름이긴 한데 근데 발람은 뭘 상징하냐면 육체적인 힘, 정직함, 쟁기 이런 걸 의미해. 그러니까 농경사에서 쟁기는 뭐 육체노동 이게 하층민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의 이름을 또 하층민 이름으로 지어준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 거지.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이 신분의 벽이 이게 얼마나 높은지를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발람은 이제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어. 또래에 비해서 글도 읽을 수 있고 쓸 수도 있고 막 보면 다 암기할 정도로 이렇게 머리가 좋았어요. 한 번은 이제 장학사가 와서 문제를 내는데 발람이 혼자서 다 맞춰. 그러니까 장학사가 보기에 발람이 되게 똑똑하거든. 그 이 장학사는 전 학교를 다 돌아다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발람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알았겠지. 그래서 장학사가 발람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도 하고 별명도 지어줘. 화이트 타이거라고 정글에서 한 세기에 한 마리 나온다. 뭐 이런 뜻으로 아, 그게 소설의 제목이 되는 소설의 거예요? 제목이 되는 거지. 발람의 앞길은 이제 탄탄대로 같아 보였어. 왜냐면 장학금도 공짜로 나오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학교 선생이나 친구들한테 다 인정받지. 근데 발람의 사촌 누나가 결혼해. 거기에 이제 엄청난 혼례 비용이 들어. 인도는 결혼을 이렇게 하면 화려하게 해. 그렇죠. 빚내서. 몇 반 며칠 한다면서요. 빚을 내서. 근데 이제 빚을 내서 하니까 빚을 갚아야 되잖아. 학교 가는 발람을 형이 이제 데려와서 찻집에 출근시켜. 돈 벌라고? 그렇지. 찻집에도 가고 석탄도 깨고 막 이러면서 돈을 버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도 바로 죽어 또 결핵으로. 그러니까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지는 거지. 딴 사람 같았으면 이제 좌절과 한탄으로 그냥 숙명처럼 평생 석탄 깨다가 결핵 걸려서 죽고 막 이랬을 텐데 발람은 새로운 도전을 선택해. 이게 찻집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전기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손님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운전기사가 되겠다고. 근데 뭐 운전 배우려면 돈이 들 거 아니야. 그렇죠. 집안에서 막 반대하는 거지. 근데 반대를 해도 발람은 이제 계속 고집을 펴서 운전기사가 돼. 스스로 신분 상승을 한 거지. 그래서 좋은 가문의 운전기사로 이제 취직을 하게 돼. 이게 석탄 깨는 일보다 월급도 훨씬 많고 집안의 생활비를 보낼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자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생활이 계속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사건이 발생해.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주인 대신 살인죄를 뒤집어 쓰는 사건이 발생해. 이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야, 이 발람은. 왜냐면 발람이 도망가는 순간에 자기 고향에 있는 친인척 일가족들이 해코지를 당하거든. 그때 발람은 이제 깨달아. 아, 이 인도의 하층민이 닭장에 갇힌 닭들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푸주꾼이 닭을 도살하고 있는데, 그리고 닭들도 알아, 다음 차례가 자기인지. 근데도 반항하거나 도망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발람은 이제 고민 끝에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두려움과 단절하고 화이트 타이거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 거야.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주인을 죽여. 오. 도망가봐야 카스트 제도에 있기 때문에 주인을 죽이고 스스로 상층 계층의 샤르마라는 성이 있어. 그래서 스스로 이름을 아쇼크 사르마라고 이름을 정해. 그래서 상층 카스트 아쇼크 사르마 이렇게 살아. 그리고 이 이름이 성공한 벤처기업가의 이름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소설을 끝난 거지. 결국에는 벤처 기업으로 나름의 성공은 하는 거네요. 성공을 하는 거지. 근데 뭐 일가족은 아주 끝장났고 이게 소설을 덮을 때 되게 찜찜한 거지. 아, 이게 나에게 둘러진 굴레를 벗어나려면 꼭 살인을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도덕적인 판단부터 시작해서. 그러게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만약에 발람이 아쇼크를 죽이지 않고 다른 운전기사로 살아, 또는 아니면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해서 뭐 공무원이 된다든지 뭔가 또 신분 상승을 이뤄내. 그래도 역시 카스트 제도 내에서 닭장 안에 있는 거야. 결국은 발람은 자기 아버지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기 자식들에게 가난과 신분을 세습하는 거지. 할와이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야. 우리도 무한 경쟁을 하고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끊임없이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게, 그게 어쩌면 닭장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더 넓은 닭장으로 옮겨가는 그런 것뿐이라는 거야,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살인을 함으로써 그걸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살인한다는 의미는 좀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이 카스트 제도의 그런 신분 제도를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고, 어쩌면 발람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벤처기업가이기 때문에 직원들 막 몇십 명을 두르고 이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이 닭장을 운영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월급을 줘가면서 자기가 하나의 닭장을 만든 거지. 그래서 이 소설이 그냥 뭐 살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뭐 도덕적인 가치 판단으로 이 소설을 보면 안 되고, 이 소설이 주는 상징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그거야. 그럼 닭장을 벗어나려면 살인을 해야 되냐, 아니면 닭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그렇죠. 실제로는 인도 같은 경우는 그냥 카스트 제도가 눈에 보이는 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사회가 복잡 다단한 곳에서는 다양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 닭장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닭장인지 아닌지 먼저 볼 수가 있어야 돼. 봐야 방법이 생겨. 그래서 발람이 주인의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순간, 그리고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이러면서 너한테 순종을 강요하던 바로 그 순간이 닭장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걸,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삶에서 가장 불편하고 억울한 그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을 깨트리고 화이트 타이거가 돼야 되는 거지.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지. 오늘의 화이트 타이거는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